안녕 친구들. 딸기, 키위, 바나나 얘네들 아빠야. 오늘도 얘네들 아빠가 재미있는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 옛날 어느 마을에 김생원이란 사람이 있었어. 잠깐 여기서 생원은 이름이 아니라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생원이라 불렀대. 그래서 이름은 알 수 없고 지금의 김과장, 이부장, 박사장 하는 것처럼 김생원이라 불리는 거야. 이 김생원의 집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니 김생원의 집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 넘어 흩날리는 봄날 같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이 새 며느리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어. 얼굴 살도 쪽쪽 빠지면서 야위어가고 말이야. 그래서 김생원은 걱정이 돼서 며느리를 불렀어. 아가, 몸이 어디 아픈 게냐?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 아버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시집에 와서 한 번도 방귀를 뀌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 허허허, 난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걱정했지 뭐냐. 얘야, 괜찮으니 마음 놓고 방귀를 뀌거라. 아버님,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라서요. 너무 세서 놀라실 겁니다. 세봐야 그 방귀 소리지 뭐 전등 소리쯤 되더냐.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셔요. 절대 문고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김생원은 너무 웃음이 나와서 찔끔찔끔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의 말대로 문고리를 잡는 신용을 했어. 방귀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는 그런 천둥 소리같이 엄청 크게 터져 나왔어. 김생원은 방귀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꽉 잡았지. 아마 문고리를 놓쳤으면 김생원은 그 방귀의 힘 때문에 저 멀리 날아갔을 거야. 상상도 못했던 일에 놀래버린 김생원은 화가 나서 며느리를 그날로 쫓아냈어. 쫓겨난 며느리는 훌쩍훌쩍 울며 친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언덕배기에서 배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비단 장수들을 만났어. 비단 장수들은 목이 말라서 배를 따먹고 싶었지만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를 않아 마른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배를 따주겠다고 했어. 비단 장수들은 가뜩이나 목이 마른데 지나가던 아녀자가 배를 따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을 휘휘 저으며 얘기했지. 얘기 농담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쇼 하고 호통을 쳤어.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비단 장수가 허허, 왜 그러나? 이 안악이 배를 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나 보세. 그러고는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빈정거렸어. 이보시오, 만약 배를 못 따면 어떻게 하시겠소? 제가 배를 못 따면 어르신들 집으로 가서 종으로 일할게요. 비단 장수들은 생각지도 않던 며느리의 제안에 손뼉을 치며 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아름다운 안악이 우리의 종이 된다니.
줬소. 배를 따준다면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온 이 비단들을 당나귀채로 모두 주겠소. 하하하하. 비단 장수들이 왜 그 귀한 비단을 주겠다고 했겠어. 며느리가 당연히 배를 딸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 방귀 소리에 너무 놀란 나머지 홧김에 며느리를 쫓아낸 김생원이 뒤늦게 자기가 너무 심하게 며느리에게 한 것을 깨닫고 사실은 멀찍이서 며느리를 쫓아오고 있었어. 그리고는 며느리가 비단 장수들과 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 김생원은 누가 내기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김생원은 이미 며느리의 그 방귀의 위력을 맛봤으니 며느리를 응원했겠지? 며느리는 비단 장수들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는 엉덩이를 배나무를 향해 댔어.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꾹 주었지. 어떻게 되었을까? 펑펑 소리와 함께 배나무가 흔들리더니 배가 투둑투둑 비오듯이 떨어지는 거야.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서 있는 비단 장수들 손에 배를 쥐어주고 그리고 비단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언덕배기를 내려왔어. 숨어서 지켜보던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모른 척 얘기했지. 아가,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구나. 집으로 가자꾸나. 그런데 이 당나귀들은 뭐냐? 며느리와 김생원은 비단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며느리의 방귀 덕분이지. 그래서 그 마을에는 매년 가을마다 엄청나게 큰 방귀 소리가 한 번씩 크게 들렸어. 왜 그랬게? 바로 큰 부자가 된 이 며느리가 과수원을 일궈서 그 과일들을 딸 때마다 방귀를 뻥뻥 뀌어서 손쉽게 과일들을 한 번에 따서 수확한 거야. 그래서 그 마을엔 가을만 되면 엄청난 방귀 소리가 터졌다지 뭐야.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잘 듣고 있지? 얘네들 아빠가 계속해서 소곤소곤 얘기해 줄게. 이제 꿈나라로 가자. 잘 자. 옛날 어느 마을에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김생원의 집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니까 김생원의 집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서 흩날리는 봄날 꽃잎 같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어. 살도 야위어가고 말이야. 하루는 김생원이 걱정이 돼서 며느리를 불렀어. 아가, 몸이 어디 아픈 게냐?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 아버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시집에 와서 한 번도 방귀를 뀌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웃음을 터뜨리며 얘기했어. 또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걱정했지 뭐냐.
괜찮으니 마음 놓고 방귀를 뀌거라. 아버님,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라서요. 너무 세서 놀라실 겁니다. 세봐야 방귀 소리지. 무슨 전등 소리쯤 되더냐.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셔요. 절대 문고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김생원은 너무 웃음이 나와서 질끔질끔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의 말대로 문고리를 잡는 신용을 했어. 뿡팡팡. 방귀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는 전통 소리 같이 엄청 크게 터져 나왔어. 김생원은 방귀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꽉 잡았지. 아마 문고리를 놓쳤으면 김생원은 방귀의 힘 때문에 저 멀리 날아갔을 거야. 상상도 못했던 일에 놀래버린 김생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며느리를 그날로 쫓아냈어. 쫓겨난 며느리는 훌쩍훌쩍 울며 친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언덕배기에서 배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비단 장수들을 만났어. 비단 장수들은 목이 말라서 배를 따먹고 싶었지만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를 않아 마른 쥐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배를 따주겠다고 했지. 비단 장수들은 가뜩이나 목이 마른데 지나가던 외 나녀자가 배를 따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을 휘휘 저으며 얘끼 농담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하고 호통을 쳤지.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비단 장수가 왜 그러나 이 안악이 배를 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나 보세. 그리고는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빈정거렸어. 이보시오, 만약 배를 못 따면 어떻게 하시겠소? 제가 배를 못 따면 어르신들 집으로 가서 종으로 일할게요. 비단 장수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제안에 손뼉을 딱 치며 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아리따운 안악이 우리의 종이 된다니. 졌어. 그럼 배를 따준다면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온 이 비단들을 당나귀 죄로 모두 주겠어. 비단 장수들이 왜 그 귀한 비단을 주겠다고 했겠어? 며느리가 배를 딸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 방귀 소리에 놀란 나머지 홧김에 며느리를 쫓아낸 김생원이 뒤늦게 자기가 너무 심하게 며느리에게 한 것을 깨닫고 멀찍이서 며느리를 쫓아오고 있다가 비단 장수들과 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 김생원은 누가 내기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김생원은 이미 며느리 방귀의 위력을 맛봤으니 며느리를 응원했겠지. 며느리는 비단 장수들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는 엉덩이를 배나무를 향해 대고 있었어. 그리고는 아랫배에 힘을 꾹 주었지. 어떻게 되었을까? 펑펑 소리와 함께 배나무가 흔들리더니 배가 두둑두둑 비오듯이 떨어지는 거야.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비단 장수들 손에 배를 쥐어주고는 비단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언덕배기를 내려왔어. 숨어서 지켜보던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모른 척 얘기했지. 아가,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구나.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그런데 이 당나귀들은 뭐냐? 며느리와 김생원은 비단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며느리의 반기 덕분이지. 옛날 어느 마을에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김생원의 집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니까 김생원의 집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서 흩날리는 봄날 꽃잎 같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어. 살도 야위어가고 말이야. 하루는 김생원이 걱정이 돼서 며느리를 불렀어. 아가, 몸이 어디 아픈 게냐?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 아버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시집에 와서 한 번도 방귀를 뀌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웃음을 터뜨리며 얘기했어. 또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걱정했지 뭐냐. 얘야, 괜찮으니 마음 놓고 방귀를 뀌거라. 아버님,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라서요. 너무 세서 놀라실 겁니다. 세봐야 방귀 소리지. 무슨 전등 소리쯤 되더냐.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셔요. 절대 문고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김생원은 너무 웃음이 나와서 질끔질끔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의 말대로 문고리를 잡는 신용을 했어. 뿡팡팡. 방귀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는 전통 소리 같이 엄청 크게 터져 나왔어. 김생원은 방귀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꽉 잡았지. 아마 문고리를 놓쳤으면 김생원은 방귀의 힘 때문에 저 멀리 날아갔을 거야. 상상도 못했던 일에 놀래버린 김생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며느리를 그날로 쫓아냈어. 쫓겨난 며느리는 훌쩍훌쩍 울며 친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언덕배기에서 배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비단 장수들을 만났어. 비단 장수들은 목이 말라서 배를 따먹고 싶었지만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를 않아 마른 쥐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배를 따주겠다고 했지. 비단 장수들은 가뜩이나 목이 마른데 지나가던 외 나녀자가 배를 따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을 휘휘 저으며 얘께 농담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하고 호통을 쳤지.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비단 장수가
왜 그러나? 이 안악이 배를 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나 보세. 그리고는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빈정거렸어. 이보시오. 만약 배를 못 따면 어떻게 하시겠소? 제가 배를 못 따면 어르신들 집으로 가서 종으로 일할게요. 비단 장수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제안에 손뼉을 딱 치며 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아리따운 안악이 우리의 종이 된다니. 졌어. 그럼 배를 따준다면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온 이 비단들을 당나귀 죄로 모두 주겠어. 비단 장수들이 왜 그 귀한 비단을 주겠다고 했겠어? 며느리가 배를 딸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 방귀 소리에 놀란 나머지 홧김에 며느리를 쫓아낸 김생원이 뒤늦게 자기가 너무 심하게 며느리에게 한 것을 깨닫고 멀찍이서 며느리를 쫓아오고 있다가 비단 장수들과 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 김생원은 누가 내기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김생원은 이미 며느리 방귀의 위력을 맛봤으니 며느리를 응원했겠지. 며느리는 비단 장수들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는 엉덩이를 배나무를 향해 대고 있었어. 그리고는 아랫배에 힘을 꾹 주었지. 어떻게 되었을까? 펑펑 소리와 함께 배나무가 흔들리더니 배가 두둑두둑 비오듯이 떨어지는 거야.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비단 장수들 손에 배를 쥐어주고는 비단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언덕배기를 내려왔어. 숨어서 지켜보던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모른 척 얘기했지. 아가,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구나.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그런데 이 당나귀들은 뭐냐? 며느리와 김생원은 비단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옛날 어느 마을에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김생원의 집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니까 김생원의 집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서 흩날리는 봄날 꽃잎 같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어. 살도 야위어가고 말이야. 하루는 김생원이 걱정이 돼서 며느리를 불렀어. 아가, 몸이 어디 아픈 게냐?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 아버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시집에 와서 한 번도 방귀를 뀌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웃음을 터뜨리며 얘기했어. 또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걱정했지 뭐냐. 얘야, 괜찮으니 마음 놓고 방귀를 뀌거라. 아버님,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라서요. 너무 세서 놀라실 겁니다.
세봐야 방귀 소리지. 무슨 전등 소리쯤 되더냐.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셔요. 절대 문고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김생원은 너무 웃음이 나와서 질끔질끔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의 말대로 문고리를 잡는 신용을 했어. 뽕빵빵. 방귀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는 전통 소리같이 엄청 크게 터져 나왔어. 김생원은 방귀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꽉 잡았지. 아마 문고리를 놓쳤으면 김생원은 방귀의 힘 때문에 저 멀리 날아갔을 거야. 상상도 못했던 일에 놀래버린 김생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며느리를 그날로 쫓아냈어. 쫓겨난 며느리는 훌쩍훌쩍 울며 친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언덕배기에서 배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비단 장수들을 만났어. 비단 장수들은 목이 말라서 배를 따먹고 싶었지만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를 않아 마른 쥐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배를 따주겠다고 했지. 비단 장수들은 가뜩이나 목이 마른데 지나가던 외 나녀자가 배를 따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을 휘휘 저으며 얘께 농담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하고 호통을 쳤지.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비단 장수가 왜 그러나 이 안악이 배를 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나 보세. 그리고는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빈정거렸어. 이보시오, 만약 배를 못 따면 어떻게 하시겠소? 제가 배를 못 따면 어르신들 집으로 가서 종으로 일할게요. 비단 장수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제안에 손뼉을 딱 치며 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아리따운 안악이 우리의 종이 된다니. 졌어. 그럼 배를 따준다면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온 이 비단들을 당나귀 죄로 모두 주겠어. 비단 장수들이 왜 그 귀한 비단을 주겠다고 했겠어? 며느리가 배를 딸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 방귀 소리에 놀란 나머지 홧김에 며느리를 쫓아낸 김생원이 뒤늦게 자기가 너무 심하게 며느리에게 한 것을 깨닫고 멀찍이서 며느리를 쫓아오고 있다가 비단 장수들과 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 김생원은 누가 내기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김생원은 이미 며느리 방귀의 위력을 맛봤으니 며느리를 응원했겠지. 며느리는 비단 장수들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는 엉덩이를 배나무를 향해 대고 있었어. 그리고는 아랫배에 힘을 꾹 주었지. 어떻게 되었을까? 펑펑 소리와 함께 배나무가 흔들리더니 배가 두둑두둑 비오듯이 떨어지는 거야.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비단 장수들 손에 배를 쥐어주고는 비단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언덕배기를 내려왔어. 숨어서 지켜보던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모른 척 얘기했지.
아가,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구나.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그런데 이 당나귀들은 뭐냐? 며느리와 김생원은 비단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며느리의 방귀 덕분이지. 옛날 어느 마을에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김생원의 집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니까 김생원의 집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서 흩날리는 봄날 꽃잎 같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어. 살도 야위어가고 말이야. 하루는 김생원이 걱정이 돼서 며느리를 불렀어. 아가, 몸이 어디 아픈 게냐?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 아버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시집에 와서 한 번도 방귀를 뀌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생환은 웃음을 터뜨리며 얘기했어. 또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걱정했지 뭐냐. 얘야, 괜찮으니 마음 놓고 방귀를 뀌거라. 아버님,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라서요. 너무 세서 놀라실 겁니다. 세봐야 방귀 소리지. 무슨 전등 소리쯤 되더냐.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셔요. 절대 문고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김생원은 너무 웃음이 나와서 질끔질끔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의 말대로 문고리를 잡는 신용을 했어. 뿡팡팡. 방귀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는 전통 소리같이 엄청 크게 터져 나왔어. 김생원은 방귀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꽉 잡았지. 아마 문고리를 놓쳤으면 김생원은 방귀의 힘 때문에 저 멀리 날아갔을 거야. 상상도 못했던 일에 놀래버린 김생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며느리를 그날로 쫓아냈어. 쫓겨난 며느리는 훌쩍훌쩍 울며 친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언덕배기에서 배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비단 장수들을 만났어. 비단 장수들은 목이 말라서 배를 따먹고 싶었지만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를 않아 마른 쥐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배를 따주겠다고 했지. 비단 장수들은 가뜩이나 목이 마른데 지나가던 외 나녀자가 배를 따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을 휘휘 저으며 얘께 농담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하고 호통을 쳤지.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비단 장수가 왜 그러나 이 안악이 배를 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나 보세. 그리고는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빈정거렸어. 이보시오,
만약 배를 못 타면 어떻게 하시겠어? 제가 배를 못 타면 어르신들 집으로 가서 종으로 일할게요. 비단 장수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제안에 손뼉을 딱 치며 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아리따운 안악이 우리의 종이 된다니. 졌어. 그럼 배를 따준다면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온 이 비단들을 당나귀 죄로 모두 주겠어. 비단 장수들이 왜 그 귀한 비단을 주겠다고 했겠어? 며느리가 배를 딸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 방귀 소리에 놀란 나머지 홧김에 며느리를 쫓아낸 김생원이 뒤늦게 자기가 너무 심하게 며느리에게 한 것을 깨닫고 멀찍이서 며느리를 쫓아오고 있다가 비단 장수들과 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 김생원은 누가 내기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김생원은 이미 며느리 방귀의 위력을 맛봤으니 며느리를 응원했겠지. 며느리는 비단 장수들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는 엉덩이를 배나무를 향해 대고 있었어. 그리고는 아랫배에 힘을 꾹 주었지. 어떻게 되었을까? 펑펑 소리와 함께 배나무가 흔들리더니 배가 두둑두둑 비오듯이 떨어지는 거야.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비단 장수들 손에 배를 쥐어주고는 비단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언덕배기를 내려왔어. 숨어서 지켜보던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모른 척 얘기했지. 아가,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구나.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그런데 이 당나귀들은 뭐냐? 며느리와 김생원은 비단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며느리의 방귀 덕분이지. 옛날 어느 마을에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김생원의 집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니까 김생원의 집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서 흩날리는 봄날 꽃잎 같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어. 살도 야위어가고 말이야. 하루는 김생원이 걱정이 돼서 며느리를 불렀어. 아가, 몸이 어디 아픈 게냐?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 아버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시집에 와서 한 번도 방귀를 뀌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웃음을 터뜨리며 얘기했어. 또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걱정했지 뭐냐. 얘야, 괜찮으니 마음 놓고 방귀를 뀌거라. 아버님,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라서요. 너무 세서 놀라실 겁니다. 세봐야 방귀 소리지. 무슨 전등 소리쯤 되더냐.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셔요.
절대 문고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김생원은 너무 웃음이 나와서 찔끔찔끔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의 말대로 문고리를 잡는 신용을 했어. 뽕빵빵. 방귀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는 전통 소리 같이 엄청 크게 터져 나왔어. 김생원은 방귀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꽉 잡았지. 아마 문고리를 놓쳤으면 김생원은 방귀의 힘 때문에 저 멀리 날아갔을 거야. 상상도 못했던 일에 놀래버린 김생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며느리를 그날로 쫓아냈어. 쫓겨난 며느리는 훌쩍훌쩍 울며 친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언덕배기에서 배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비단 장수들을 만났어. 비단 장수들은 목이 말라서 배를 따먹고 싶었지만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를 않아 마른 쥐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배를 따주겠다고 했지. 비단 장수들은 가뜩이나 목이 마른데 지나가던 외 나녀자가 배를 따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을 휘휘 저으며 얘께 농담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하고 호통을 쳤지.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비단 장수가 왜 그러나 이 안악이 배를 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나 보세. 그리고는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빈정거렸어. 이보시오. 만약 배를 못 따면 어떻게 하시겠소? 제가 배를 못 따면 어르신들 집으로 가서 종으로 일할게요. 비단 장수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제안에 손뼉을 딱 치며 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아리따운 안악이 우리의 종이 된다니. 졌어. 그럼 배를 따준다면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온 이 비단들을 당나귀 죄로 모두 주겠어. 비단 장수들이 왜 그 귀한 비단을 주겠다고 했겠어? 며느리가 배를 딸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 방귀 소리에 놀란 나머지 홧김에 며느리를 쫓아낸 김생원이 뒤늦게 자기가 너무 심하게 며느리에게 한 것을 깨닫고 멀찍이서 며느리를 쫓아오고 있다가 비단 장수들과 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 김생원은 누가 내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김생원은 이미 며느리 방귀의 위력을 맛봤으니 며느리를 응원했겠지. 며느리는 비단 장수들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는 엉덩이를 배나무를 향해 대고 있었어. 그리고는 아랫배에 힘을 꾹 주었지. 어떻게 되었을까? 펑펑 소리와 함께 배나무가 흔들리더니 배가 두둑두둑 비오듯이 떨어지는 거야.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비단 장수들 손에 배를 쥐어주고는 비단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언덕배기를 내려왔어. 숨어서 지켜보던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모른 척 얘기했지. 아가,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구나.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그런데 이 당나귀들은 뭐냐? 며느리와 김생원은
비단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며느리의 방귀 덕분이지. 옛날 어느 마을에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김생원의 집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니까 김생원의 집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서 흩날리는 봄날 꽃잎 같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어. 살도 야위어가고 말이야. 하루는 김생원이 걱정이 돼서 며느리를 불렀어. 아가, 몸이 어디 아픈 게냐?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 아버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시집에 와서 한 번도 방귀를 뀌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웃음을 터뜨리며 얘기했어. 또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걱정했지 뭐냐. 얘야, 괜찮으니 마음 놓고 방귀를 뀌거라. 아버님,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라서요. 너무 세서 놀라실 겁니다. 세봐야 방귀 소리지. 무슨 전등 소리쯤 되더냐.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셔요. 절대 문고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김생원은 너무 웃음이 나와서 질끔질끔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의 말대로 문고리를 잡는 신용을 했어. 뽕빵빵. 방귀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는 전통 소리 같이 엄청 크게 터져 나왔어. 김생원은 방귀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꽉 잡았지. 아마 문고리를 놓쳤으면 김생원은 방귀의 힘 때문에 저 멀리 날아갔을 거야. 상상도 못했던 일에 놀래버린 김생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며느리를 그날로 쫓아냈어. 쫓겨난 며느리는 훌쩍훌쩍 울며 친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언덕배기에서 배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비단 장수들을 만났어. 비단 장수들은 목이 말라서 배를 따먹고 싶었지만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를 않아 마른 쥐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배를 따주겠다고 했지. 비단 장수들은 가뜩이나 목이 마른데 지나가던 외 나녀자가 배를 따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을 휘휘 저으며 얘께 농담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하고 호통을 쳤지.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비단 장수가 왜 그러나 이 안악이 배를 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나 보세. 그리고는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빈정거렸어. 이보시오, 만약 배를 못 따면 어떻게 하시겠소? 제가 배를 못 따면 어르신들 집으로 가서 종으로 일할게요. 비단 장수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제안에 손뼉을 딱 치며 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아리따운 안악이 우리의 종이 된다니. 졌어. 그럼 배를 따준다면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온 이 비단들을 당나귀 죄로 모두 주겠어. 비단 장수들이 왜 그 귀한 비단을 주겠다고 했겠어? 며느리가 배를 딸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 방귀 소리에 놀란 나머지 홧김에 며느리를 쫓아낸 김생원이 뒤늦게 자기가 너무 심하게 며느리에게 한 것을 깨닫고 멀찍이서 며느리를 쫓아오고 있다가 비단 장수들과 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 김생원은 누가 내기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김생원은 이미 며느리 방귀의 위력을 맛봤으니 며느리를 응원했겠지. 며느리는 비단 장수들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는 엉덩이를 배나무를 향해 대고 있었어. 그리고는 아랫배에 힘을 꾹 주었지. 어떻게 되었을까? 펑펑 소리와 함께 배나무가 흔들리더니 배가 두둑두둑 비오듯이 떨어지는 거야.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비단 장수들 손에 배를 쥐어주고는 비단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언덕배기를 내려왔어. 숨어서 지켜보던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모른 척 얘기했지. 아가,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구나.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그런데 이 당나귀들은 뭐냐? 며느리와 김생원은 비단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옛날 어느 마을에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김생원의 집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니까 김생원의 집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서 흩날리는 봄날 꽃잎 같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어. 살도 야위어가고 말이야. 하루는 김생원이 걱정이 돼서 며느리를 불렀어. 아가, 몸이 어디 아픈 게냐?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 아버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시집에 와서 한 번도 방귀를 뀌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웃음을 터뜨리며 얘기했어. 또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걱정했지 뭐냐. 얘야, 괜찮으니 마음 놓고 방귀를 뀌거라. 아버님,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라서요. 너무 세서 놀라실 겁니다. 세봐야 방귀 소리지. 무슨 전등 소리쯤 되더냐.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셔요. 절대 문고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김생원은 너무 웃음이 나와서 질끔질끔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의 말대로 문고리를 잡는 신용을 했어.
방귀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는 전통 소리 같이 엄청 크게 터져 나왔어. 김생원은 방귀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꽉 잡았지. 아마 문고리를 놓쳤으면 김생원은 방귀의 힘 때문에 저 멀리 날아갔을 거야. 상상도 못했던 일에 놀래버린 김생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며느리를 그날로 쫓아냈어. 쫓겨난 며느리는 훌쩍훌쩍 울며 친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언덕배기에서 배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비단 장수들을 만났어. 비단 장수들은 목이 말라서 배를 따먹고 싶었지만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를 않아 마른 쥐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배를 따주겠다고 했지. 비단 장수들은 가뜩이나 목이 마른데 지나가던 외 나녀자가 배를 따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을 휘휘 저으며 얘께 농담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하고 호통을 쳤지.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비단 장수가 왜 그러나 이 안악이 배를 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나 보세. 그리고는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빈정거렸어. 이보시오. 만약 배를 못 따면 어떻게 하시겠소? 제가 배를 못 따면 어르신들 집으로 가서 종으로 일할게요. 비단 장수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제안에 손뼉을 딱 치며 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아리따운 안악이 우리의 종이 된다니. 졌어. 그럼 배를 따준다면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온 이 비단들을 당나귀 죄로 모두 주겠어. 비단 장수들이 왜 그 귀한 비단을 주겠다고 했겠어? 며느리가 배를 딸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 방귀 소리에 놀란 나머지 홧김에 며느리를 쫓아낸 김생원이 뒤늦게 자기가 너무 심하게 며느리에게 한 것을 깨닫고 멀찍이서 며느리를 쫓아오고 있다가 비단 장수들과 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 김생원은 누가 내기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김생원은 이미 며느리 방귀의 위력을 맛봤으니 며느리를 응원했겠지. 며느리는 비단 장수들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는 엉덩이를 배나무를 향해 대고 있었어. 그리고는 아랫배에 힘을 꾹 주었지. 어떻게 되었을까? 펑펑 소리와 함께 배나무가 흔들리더니 배가 투둑투둑 비오듯이 떨어지는 거야.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비단 장수들 손에 배를 쥐어주고는 비단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언덕배기를 내려왔어. 숨어서 지켜보던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모른 척 얘기했지. 아가,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구나.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그런데 이 당나귀들은 뭐냐? 며느리와 김생원은 비단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며느리의 방귀 덕분이지. 옛날 어느 마을에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김생원의 집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니까 김생원의 집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서 흩날리는 봄날 꽃잎 같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갔어. 살도 야위어가고 말이야. 하루는 김생원이 걱정이 돼서 며느리를 불렀어. 아가, 몸이 어디 아픈 게냐?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 아버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시집에 와서 한 번도 방귀를 뀌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웃음을 터뜨리며 얘기했어. 또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걱정했지 뭐냐. 얘야, 괜찮으니 마음 놓고 방귀를 뀌거라. 아버님,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라서요. 너무 세서 놀라실 겁니다. 세봐야 방귀 소리지. 무슨 전등 소리쯤 되더냐.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셔요. 절대 문고리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김생원은 너무 웃음이 나와서 질끔질끔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의 말대로 문고리를 잡는 신용을 했어. 뿡팡팡. 방귀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는 전통 소리 같이 엄청 크게 터져 나왔어. 김생원은 방귀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꽉 잡았지. 아마 문고리를 놓쳤으면 김생원은 방귀의 힘 때문에 저 멀리 날아갔을 거야. 상상도 못했던 일에 놀래버린 김생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며느리를 그날로 쫓아냈어. 쫓겨난 며느리는 훌쩍훌쩍 울며 친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언덕배기에서 배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비단 장수들을 만났어. 비단 장수들은 목이 말라서 배를 따먹고 싶었지만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를 않아 마른 집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배를 따주겠다고 했지. 비단 장수들은 가뜩이나 목이 마른데 지나가던 외 나녀자가 배를 따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을 휘휘 저으며 얘께 농담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하고 호통을 쳤지.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비단 장수가 왜 그러나 이 안악이 배를 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나 보세. 그리고는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빈정거렸어. 이보시오, 만약 배를 못 따면 어떻게 하시겠소? 제가 배를 못 따면 어르신들 집으로 가서 종으로 일할게요. 비단 장수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제안에 손뼉을 딱 치며 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아리따운 안악이 우리의 종이 된다니. 졌어.
그럼 배를 따준다면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온 이 비단들을 당나귀 죄로 모두 주겠소. 비단 장수들이 왜 그 귀한 비단을 주겠다고 했겠어? 며느리가 배를 딸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 방귀 소리에 놀란 나머지 홧김에 며느리를 쫓아낸 김생원이 뒤늦게 자기가 너무 심하게 며느리에게 한 것을 깨닫고 멀찍이서 며느리를 쫓아오고 있다가 비단 장수들과 내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 김생원은 누가 내기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김생원은 이미 며느리 방귀의 위력을 맛봤으니 며느리를 응원했겠지. 며느리는 비단 장수들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는 엉덩이를 배나무를 향해 대고 있었어. 그리고는 아랫배에 힘을 꾹 주었지. 어떻게 되었을까? 펑펑 소리와 함께 배나무가 흔들리더니 배가 두둑두둑 비오듯이 떨어지는 거야.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비단 장수들 손에 배를 쥐어주고는 비단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언덕배기를 내려왔어. 숨어서 지켜보던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모른 척 얘기했지. 아가,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구나.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그런데 이 당나귀들은 뭐냐? 며느리와 김생원은 비단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며느리의 방귀 덕분이지.